쥐띠가 만나면 좋은 띠는 일단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요 쥐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수가 되는데 보통 이 자라는 글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수라고 한단 말이다. 숫자를 1이라는 글자를 써서. 그래서 왜 1이라는 글자를 쓰냐면은 이것은 굉장히 응축돼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주의 구조가 좀 안 좋으면 약간 활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활동력이 둔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생목해서 본인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글자가 되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이 쥐띠가 볼 때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역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마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태도를 취할 때 좋은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쥐띠 여러분들이 본인이 약간 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직원을 뽑을 때 호랑이띠 직원을 뽑게 되면은 본인 대신에 영업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쥐띠가 물론 이제 쥐띠 여러분 자체가 모두 다 호랑이띠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 본인 자체가 약간 외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약간 정적인 스타일의 업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호랑이띠를 만나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수생목으로 식신상관 활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이게 이제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화운동을 하는 첫 번째 글자가 되고 이 쥐띠가 볼 때, 이 자라는 글자가 볼 때 화라는 것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불을 피우는 한마디로 이제 장작과 같은 글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나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약간 정적이고 약간 활동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는 아랫사람으로 호랑이띠를 뽑거나 아니면 동료로서 호랑이띠와 함께 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가 쥐띠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쥐가 볼 때 이 말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화가 되기 때문에 쥐는 제가 수라고 말씀드렸고 수가 이렇게 화를 극해서 이제 제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명제라고 누누이 제가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영업의 형태를 띈다거나 아니면 소매업과 유사한 어떤 서비스업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자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를 합쳐서 이것을 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오를 만나면 보통 우리가 충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불도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부귀를 의미하는 글자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영화를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지면은 부귀영화라는 글자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쥐띠가 말띠를 만난다고 다 돈을 왕창 벌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쥐가 갖고 있는 특성, 특히나 이제 만약에 쥐띠 여러분들 중에 사주팔자에 월일시에 만약 화가 없다면, 화가 좀 약하거나 없다면 그럴 때일수록 말띠를 만나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충이 아니라 내가 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주팔자에는 조후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라는 글자는 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쥐띠가 만약에 뭐 해월에 났다거나 아니면 진짜 자월에 났다거나 아니면 축월에 났다고 하면은 연월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수에 굉장히 왕성한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뜻한 기운으로 뭔가 녹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구간은 다
겨울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곧 조후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이런 팔자들이 보통 이제 우울감도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증도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말띠를 만나게 되면은 따뜻한 기운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보통 이제 말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낙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조합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재물도 왕성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쥐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은 뭐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분상에서도 좀 더 좋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기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불도의 완성이기 때문에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렇게 충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즉 뭐냐면 이제 역마라고 하는 것도 역동적이 되는데 이렇게 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 아이고. 자, 다시. 충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충. 이렇게 충이라고 하는데 이 충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서로 간에 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글자가 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막 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자는 오를 만나면은 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불충불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충즉동 뭐냐면 이제 충이 없으면은 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충즉동 충하면은 바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말이 일단 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을 하게 되면은 이 쥐띠가 움직이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양띠가 있습니다. 고전에 보더라도 그 쥐라는 글자 이것을 이제 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이라는 글자는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안 좋은 것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양이라는 글자도 사오미라고 하는 사오미, 즉 뱀띠, 그 다음에 말띠, 양띠 요 세 개의 띠는 자가 볼 때는 화의 방위에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돈이 만들어지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요 미라는 글자에는 기토가 이렇게 있어서 요 기라는 글자는 이 쥐가 볼 때는 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특히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진행하면서 돈을 벌 때는 이 양띠가 좋은 것이죠. 근데 다만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와 미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원진이 되고 보통 원진쌀이라고도 하는데 원진이 되는 데다가 이것은 토가 되니까 토가 이렇게 자를 이렇게 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쥐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신장이 안 좋다거나 콩팥이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비뇨기과 질환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양띠를 만나게 되면 썩 좋지 않게 되고 가끔 보면은 쥐띠가 양띠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이 안에는 돈도 있고 본인의 명예도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가도 서로 간의 원진에 의해서 약간 부조화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쥐띠가 양띠한테는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계륵 같은 존재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소띠가 만나면 대박나는 띠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선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가 이거는 뭐 고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요거 이제 소띠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축이 되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에는 이런 그 지지에 관련된 거 이게 뭐냐면 이제 띠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간 지지 중에 지지라고 하는데 이 축이라는 글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축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축, 인 요렇게 요 사이에 있는 글자가 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띠는 뭐냐면은 밤을 나타내는 이 쥐라는 글자와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동이 트는 요 인이라는 글자 요 사이에 있는 요 토가 되거든요. 이런 걸 중토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토라고 하면 중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둠과 태양의 그 경계에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은 어둠과 밝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음과 양,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세계로 말하면은 저승과 이승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는 즉 뭐냐면 이제 어둠과 밝음 음양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귀도라고 해서 귀신이 사는 동네를 바로 이 축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 사는 동네를 귀도라고 해가지고 이 소띠가 다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흔한 말로 이제 영감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 촉이 좋다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소띠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형이상적인 측면, 뭔가 이렇게 정신 분야라던가 철학적인 분야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술 분야라던가 그다음 이제 의학 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띠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띠가 이제 오행으로는 이것은 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쥐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제가 수가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두 개, 자와 축이 만나는 것을 이것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이렇게 육합이라고, 육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육합이 되면은 기반이 돼서 안 좋다. 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얽어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뭔가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기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쥐띠가 소를 보는 거하고 소띠가 자를 보는 거하고는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극을 하는 거, 그러니까 토가 수를 이렇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소띠가 쥐를 보는 것은 극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제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육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곧 부부지합이라 그래서 굉장히 잘 뭉치게 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띠로 봐서 한마디로 소띠가 쥐띠를 만나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쥐띠 입장에서는 소띠가 본인을 이렇게 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응축된 기운인데다가 축이라는 기운도 굉장히 하나말 우리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축축한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쥐띠 입장에서는 좀 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띠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귀신을 나타내는 귀도가 되고 이 쥐띠는 불도가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쥐띠의 자비를 얻어서 한마디로 이 소띠한테는 한마디로 이 귀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이고 쥐띠가 재물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띠가 쥐띠와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해자축이라고 하는 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모두 다 수에 해당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응축된 기운, 어두운 기운이 강해지니까 한마디로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 자, 뱀띠 같은 경우에는 이 소띠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축이라는 글자를 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뱀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문으로 표현합니다. 문으로.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축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 분야에 관련된 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질병을 다루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주팔자에 축과 사가 함께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학위라던가 본인의 자격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합이라고, 제가 자를 만나면 육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삼합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금기를 띠는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제가 어두운 글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라는, 이건 이제 화로 표현이 되는데, 이 화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밝은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띠가 뱀띠를 만나면 서로 협력 관계도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소띠가 쥐띠를 만난 것은 바로 돈이 되는 데에 비해서 여기 이제 수라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되거나 이렇진 않지만, 본인이 무언가 생각을 하고 뭔가 진행하려고 할 때 뱀띠를 만나면 그 진행이 좀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소라는 글자는 토가 되지만 사유축에 금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라는 글자가 오면은 바로 본인이 운동 궤도를 위한 첫 번째 글자가 되는 데다가, 흔한 말로 이제 이것을 지살이라고 해서 운동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소띠가 뱀띠를 만나면 본인이 뭔가 진행할 때 좀 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더욱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건 화라는 글자는 토를 이렇게 돕는 글자가 되는데 바로 화생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재물로 치면은 현금 자산이 아니라 문서 자산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고, 만약에 소띠가 뭔가 이제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특히 이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뱀띠거나 아니면 이제 소띠가 뭔가
협력을 통해서 어떤 다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담당자가 뱀띠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게 스무스하게 진행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뱀띠를 만나면 문서 재산에, 한마디로 부동산 재산을 올리는데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쥐띠와 좀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제 이 소띠가 볼 때 여전히 이건 수의 방위에 해당하는 데다가 수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소띠한테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띠도 역시 수의 방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겨울과 같은, 동토와 같은 약간 그 응고된 기운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더 둔화되는 띠가 바로 소띠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소나 흔한 말로 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약간 운에 따라서 상당히 그 행동력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이 소가 만약에 돼지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역마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유축에 이 금운동을 하는 거에 이 해라는 돼지는 곧 역마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소띠가 볼 때 해는 곧 수이기도 하지만 역마에 해당되니까 좀 더 한마디로 이제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돈이 되니까, 만약에 일단 소띠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본인이 영업 활동이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변동을 많이 하는 와중에 돼지띠와 뭔가 연계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재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라는 글자는 해묘미 운동을 통해서 목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해 중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축이라는 안에는 지장간으로 이렇게 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정 부분 명예도 가져다 줄 수 있는 띠가 바로 돼지띠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호랑이띠가 만나면 좋은 띠 첫 번째는 말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고전에도 나와 있는데,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권한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이제 풀이할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라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천복을 받는다 할 때 그런 이제 복자를 써가지고 보통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 때 영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호랑이가 이 오를 만나게 되면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일단 합이 되니까 이렇게 합이 됩니다. 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서로 간에 합의를 잘 만들어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이 말이라는 글자 오는 곧 화가 되니까 이렇게 목생화로 본인의 에너지를 약간 쓰긴 하나 뭔가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띠라고 일단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과 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술이라는 글자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즉 뭐냐면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셋이 모여 있어야만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삼각편대를 이루듯이 이제 호랑이가 말을 만나면 한마디로 개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 개라는 글자, 술이 곧 호랑이가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호랑이가 말띠와 협업을 한다 그러면은 재물이, 한마디로 돈이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마치 자석이 불러오는 것처럼 딸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볼 때 이 말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어떤 운동하는 특성에 있어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면 정점을 이루는 위치가 있는데, 바로 정점을 이루기에 굉장히 좋은 띠다라고 일단 볼 수 있으니까, 호랑이가 말띠를 만나면은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합의를 잘 이루고 돈을 버는 데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오라는 글자는 화가 되니까, 화라는 것은 목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에너지 소모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보통 건강에도 이제 호랑이띠가 좀 약간 약하다 싶으면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두 번째로는 좀 특이하게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아까 제가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라는 거, 신이 인을 이렇게 충하게 돼서 이것은 충하는데 충도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이 곧 목을 한마디로 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고전에서 볼 때 같은 충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제어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띠가 바로 원숭이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 옛날 책에 보면은 록마 동양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월급과 같은 돈을 의미하는 록과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록, 이렇게 록입니다. 록과 이렇게 마인데 요거는 현대사회로 말하면 월급을 의미하고요. 요 마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제 자동차 뭐 이렇게 영마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록과 마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호랑이띠 중에 경인생이 있습니다. 경인생. 여기 이렇게 경이 있는 분들. 호랑이띠가 일단 5개가 있는데 경인생 같은 경우가 만약에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요 신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인이 볼 때는 영마가 돼서 이게 바로 록마 동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인생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원숭이 해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근데 이제 자신이 돈을 벌려고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요 신이라는 글자는 인이 볼 때는 명귀라고 합니다. 명귀.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편관을 의미하는데 명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가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스스로가 좀 제어가 안 돼서 누군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원숭이띠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것은 또 뭐냐면 이렇게 인과 신이 있을 때 뱀띠가 있다. 이렇게 뱀띠가 있으면 이걸 바로 인사신 사명이라 그래서 고전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신 사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호랑이띠가 무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차를 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와 관련된 해외 사업 그다음에 국내에서 뭔가 수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뭔가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뱀띠가 들어와도 상당히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고 혹여라도 뱀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파트너로 만난다거나 주변의 인물로 만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주의해서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호랑이가 말띠를 만나면은 개를 불러와서 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개는 그냥 호랑이가 볼 때는 돈이 되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호랑이가 개를 보면 그냥 굉장히 유용한 한마디로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수라는 글자도 호랑이와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호랑이는 목이 되고 이 개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목극토에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재물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특히 개인 사업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개인 서비스업을 한다거나 뭔가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분들 혹은 이제 본인이 조직을 운영하지만 그 조직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소매업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호랑이띠가 개띠를 만나면 상당히 유리하고 여전히 합의되니까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띠가 바로 개띠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 호랑이띠가 이렇게 개띠를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냥 개만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개띠와 같이 있는 와중에 혹여라도 충년 즉 뭐냐면 소해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년 용해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년 이게 뭐냐면 이제 양해를 만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혹시라도 개띠를 만났는데 소띠를 막 같이 만나서 같이 일한다거나 이런 와중에 양해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재물에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주 안 좋으면은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이 호랑이띠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호랑이띠가 개띠를 만나서 일을 하거나 진행할 때는 아까 얘기한 소해해라던가 아니면 용해해 그 다음에 이제 양해해를 주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붙지 않도록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호랑이띠가 만나면 대박나는 띠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